자,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는 가장 쉬운 커트예요. 또한 가장 어려운 커트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이직인데 제가 굉장히 어려운 베이직을 가신다고 했어요. 베이직이 도대체 뭐가 어려워? 베이직이라는 뜻이 뭐야? 기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본인데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베이직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기본인데 어려워요.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건데 그걸 어려워요. 왜? 단순한 거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단순한 걸 신경을 썼으면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단순한 거 우리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우리 저기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서건아 원장님이 파마를 오늘까지 보니까 97번째 파마를 많았다고요? 대단하십니다. 경력 20년 이상이 넘으신 원장님이신데 저런 분들도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하물며 같이 시작한 사람이 그걸 안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난 커트를 못해? 난 미용을 못해? 난 미용에 소질 없어?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내가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대신에 느낀 점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빗질과 포지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서지 않아요? 왜 그걸 제가 시켰는지 하시고 나서 이제 100작품 또 하셔야죠. 그 배지 꼭 받으세요. 그 배지 꼭 받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딱 2명이 탄생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탄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의지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원장님한테는 제가 그래서 꼭 약속했어요. 뭐 약속이냐면 제가 강의할 때 꼭 원장님 제가 초빙하겠습니다. 당연히 비용 지불합니다. 제가 초빙한다고 했어요. 왜?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그 노력한 만큼 복이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충분한 대가가. 자, 우리가 커트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커트를 시작할 때는 자, 긴 머리를 자를 거예요. 긴 머리를 자를 거면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자,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거 3가지. 정중선, 이어투어 라인, 프론트 3가지 있다겠죠. 정중선, 이어투어 라인, 프론트 3가지 있어요. 그러면 정중선에서 시작해요. 가운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운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프론트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론트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프론트에서 시작해서 정중선까지 가요. 자, 정중선에 시작해서 프론트까지 가요. 그쵸? 앞에서 뒤로 갈 것이냐, 뒤에서 앞으로 갈 것이냐, 요 차이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뒤로 가면 뒤에 선이 어디까지 커트를 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선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V라인이 깊게 층을 내고 싶어요. V라인이 깊게 층을 내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뒤에가 완만한 컨벡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 내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앞에 새로운 라인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원리가 지금 좌우도 있죠. 그쵸?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그럼 좌우잖아요. 그죠? 앞뒤 좌우잖아요. 그러면 상하에서도 존재해야 해요. 상하에서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층이 아주 많아지겠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층이 아주 많아져서 밑에가 가볍고 위에가 상당히 무거워지겠죠.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위에가 가볍고 밑에가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 똑같이 뭐예요? 컨벡스로 할 것이냐? 컨케이브로 할 것이냐? 수직으로 할 것이냐? 컨벡스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을 때는 좌우에 대한 컨벡스, 수평, 컨케이브를 배웠어요. 하지만 머리 다이렉션 헤어컷에서는요, 상하에 대한 컨벡스, 컨케이브를 또 배우셔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뭐예요? 얇은 거, 완만한 거, 깊은 거. 깊은 컨케이브, 깊은 컨벡스를 우리도 배우셔야 돼요.
좌우에 있는 완만한 깊은 얇은 걸 배워주면 상하에서도 똑같이 그 7가지를 똑같이 배워준다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고서 내가 커트를 할 수 있다? 아니, 커트를 못한다. 그쵸? 자, 그래서 앞에서 뒤로 갈 것이냐, 뒤에서 앞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는데, 자, 오늘은 제가 앞에서 뒤로 가는 커트를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앞에서 뒤로 갈 때 내가 빗질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빗질을 어떻게 빗질을 할 것이냐. 자, 이렇게 방사형으로 빗질을 하는 머리가 있고요. 다 앞으로 원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빗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빗질하는 경우가 있고요. 방사형으로 해서 앞에 다중 포인트로 해서 빗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중 포인트로 빗질하는 거, 원포인트로 빗질하는 거. 자, 원포인트로 빗질하는 건 뭐예요? 상하 좌우의 층이 많아진다. 자, 다중 포인트로 빗질하는 거는 뭐예요? 다중 포인트로 빗질하는 거는 좌우의 층이 적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앞에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원포인트를 빗질해서 방사형으로 하면 층이 많아지게 커트 진행하시면 되고, 내가 앞에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중 포인트로 해서 빗질을 한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중 포인트로 진행해서 앞에 가이드라인 잡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선. 자, 이렇게 빗질을 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빗질을 딱 하니까 바로 그냥 뭐예요? 삼각 카팅이 바로 나옵니다. 왜? 삼각 카팅이 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상이 둥글잖아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삼각형의 파팅은 저절로 타지게 돼 있어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두상이 둥근 거에 따라서 내가 삼각 패팅의 커트 디자인을 하는데, 내가 길이를 어디까지 자를 건지 내가 미리 예측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내가 포지션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 좌우의 층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겠죠. 자, 기준선 잡았습니다. 기준선 잡은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빗질 천천히 곡선을 이용해서 슬라이싱을 하셔도 되고요. 슬라이싱을 했는데 지금 제가 몸이 이동했어요, 안 했어요? 이동했죠? 슬라이싱을 했어요. 자, 또 제가 다시 뭐 했어요? 이동했어요. 몸이 또 이동했어요. 근데 지금 빗질을 다 어디로 했어요? 포워드 방향으로 빗질을 했어요. 자, 제가 또 다시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이동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요 커트 선만 요거만 잡았는데 지금 어떤 라인이 나왔어요? 자, V라인. 정말 빠른 스피드하게 우리가 커트를 해요. 지금 파팅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원 파팅. 그렇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또 진행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슬라이싱. 자, 몸이 이동했어요. 자, 몸이 또 이동합니다. 자, 또 몸이 이동합니다. 자, 몸이 또 이동합니다. 자, 뒷머리는 임의적으로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그쵸? 임의적으로 제가 간다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커트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층은 있어요, 없어요? 층 있어요, 없어요? 층 없어요? 층 없어요? 상하에 대한, 그러니까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만 존재를 하고, 거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층 있어요, 없어요? 층 있죠. 똑같은 길이를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앞에서 생기는 층 레이어 있습니다. 있죠? 층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부분은 존재를 하지 않고요. 매끄러운 부분만 존재를 해요. 층은 있어요. 그럼 무슨 층이 있는 거예요? 좌우에 대한 층이 있는 거죠. 좌우에 대한 층. 좌우에 봤을 때 층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상하에 대한 층도 존재를 하지만, 앞에 선에서 상하의 층은 존재하지만 뒤에 있는 거친 부분에 대한 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친 부분에 대한 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좌우의 층, 상하의 층, 두 가지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의 층의 또 존재를 알아야 되지만, 좌우에서 생기는 층, 똑같은 고도에서 생긴 층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딱 나눴을 때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에 있는 것만 층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매끄러운 부분과 거친 부분이 있어야지만 무조건 층이 있다? 아니요. 똑같은 고도에서도 층의 높이는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층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층 상당히 쉽게 나죠? 여기에 우리 이제 층 내셔야죠. 어떻게 층 내요? 어떻게 층 내요? 자, 온베이스 우리 배운 거 있었죠? 하나 배운 거 있었죠? 자, 눈높이를 맞추시는 게 좋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항상. 자, 하나 둘 셋. 자, 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뭐 했어요? 지금 라운드 굴렸어요. 라운드 굴리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안으로 쏙쏙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컨벡스. 아셨나요? 상하 컨벡스. 상하 콘케이브는 뭐가 나온다고요? 상하 콘케이브는 밖으로 뻗친다. 응? 밖으로 뻗친다. 자, 뒤로 똑바로 일자로 자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상하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뒤로 똑바로 모든 머리카락을 뒤로 다 똑바로 잘라서 일자로 잘라놨어요. 그럼 뭐가 존재한다고요? 컨케이브가 존재를 한다. 자, 이렇게 자르니까 지금 어때요? 안으로 머리카락이 쏙쏙 들어갑니다. 자, 사이드 자를 때 위험지역, 빈공간 있죠? 자, 모발의 뒤 전체적인 머리카락을 봤을 때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 부분과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부분, 이거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는 뒷백은 모발의 분포량이 많다. 사이드는 모발의 분포량이 적다. 빈 공간에 머리카락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똑같은 고도로, 똑같은 각도대로, 똑같은 고도대로 커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머리카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파먹는다, 안 파먹는다? 파먹는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앞에, 옆에, 사이드에 있는 이 부분에 1cm는 머리카락의 커트를 진행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임의적인 디스커넥션이 존재를 한다. 얘와 얘는 고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이프 백사이드 부분에 뭐예요? 디스커넥션이 존재한다. 얘네들은 뒤에 있는 고도와 똑같이 맞춘다, 안 맞춘다? 안 맞춘다. 왜? 맞추는 그 순간서부터 귀는 파먹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커넥션이 존재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대로 2cm는 남겨서 커트를 진행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가 됐어요? 좌우의 고도에 의한 층도 발생이 됐고 상하에 대한 층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쵸? 자, 똑같이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똑같이 빛에서 계속 왔어요. 얘들 똑같이 뭐예요? 좌우 라운드 하는 방법이에요. 얘도 똑같이 반대쪽으로,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좌우 라운드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빗질을 해도 보면 뭐예요? 이런 머리는 다 빗질을 하고 나서 머리를 감고 나서 툭툭 털기만 해도 안으로 머리가 쏙쏙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긴 머리 V라인, 제 앞에서 뒤로 가는 라인을 기준적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 섹션. 자, 이런 긴 머리도 똑같이 뭐예요? 포워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리버즈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온베이스로 전체를 다 잘라줄 수 있어요. 그쵸? 그 대신에 긴 머리의 가장 이상적인 커트선은 뭐라고요? 1차 가이드라인 V라인이 컴패스면 2차 가이드라인도
V라인에 컨벡스 라인이 나왔을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다. 그쵸?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이 머리는 어때요? 2차 가이드라인도 1차 가이드라인 V라인, 2차 가이드라인 V라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커트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비안정적인 커트선은 어떤 선이다? 1차 가이드라인 컨벡스인데 온베이스로 커트를 해서 수평으로 만드는 커트. 그게 제일 불안전한 커트다. 근데 우리는 그런 커트를 가장 많이 가르친다. 그쵸? 온베이스 커트 했을 때 양쪽 사이드는 무겁고 양쪽 밑에 있는 언더는 모발의 분포량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볍게 빠지잖아요. 근데 옆에는 모발이 머리에 숱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이드는 무겁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안전적이지 못하는 커트선이 1차 가이드라인 V라인인데 2차 가이드라인 층은 온베이스 커트를 해서 수평으로 만드는 커트가 가장 안전하지 못한 그런 커트선이라고 제가 그것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똑같이 항상 모든 커트는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왜 언더존과 오버존으로 나눠지냐면 언더존으로 들어가는 곳과 오버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언더존과 오버존이 똑같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언더존 들어갔고 오버존 들어갔습니다. 두상은. 그게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갔으면 깔때기처럼 똑같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구형처럼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존재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커트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단발머리를 자를 때는 양쪽의 대칭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양쪽의 대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대칭을 자,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오버존과 언더존을 나눈 상태에서 원랭스 몸이 이동해야죠. 자, 상하는 층이 이동이 했어요, 안 했어요? 상하는 층을 내지 않았습니다. 뭐만 이동을 해요? 좌우만 이동을 해요. 좌우만. 자,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면 뭐예요? 좌우 커트가 너무 쉽게 맞춰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손님들 머리 자를 때 좌우 커트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좌우 커트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건 왜 그럴까요? 나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빗질은 뭐예요? 왼쪽도 오른쪽도 오른손으로 커트를 해요. 그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양쪽 다 쓰면 어떨까요? 제가 오른쪽 커트할 때는 오른손잡이로 커트를 하고 왼쪽을 커트할 때는 왼손으로 커트를 하면 어떨까요? 그럼 양쪽 대칭이 너무 편하게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양쪽 손을 쓰지는 못해요. 한쪽 손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로만 커트를 하는데 양쪽을 다 오른손잡이로 양쪽을 맞추다 보니까 양쪽의 대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걸 제가 찾아냈어요. 크레스를 나눠서 오버존과 언더존을 나눈 상태에서 언더존을 먼저 커트를 진행해서 대칭을 먼저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위에 층을 맞춰놓으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커트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의 대칭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런 다음에 단발을 또 이제 커트를 진행해줘. 자, 이 단발을 만드는 건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의 기준선을 잡는 거예요. 1차 가이드선. 항상 모든 기준선은요,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될 수도 있고요, 2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할 때 2차 가이드선을 기준선으로 내가 먼저 커트를 할 것이냐, 1차 가이드선을 기준선으로 가지고 커트를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때
밑에 머리가 거칠어요. 1차 가이드선이 거칠어요. 그러면은요, 그럼 2차 가이드선을 먼저 기준선을 잡아서 커트를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밑에 선이 깔끔해요. 밑에 선이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럼 1차 가이드선을 기준선을 잡아서 깔끔하게 잡은 상태에서 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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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커트를 진행했습니다.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밑에는 사각이죠? 다 뒤집어져요, 이렇게. 사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각에서 뒤집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아까는 긴 머리 했을 때는 앞에서 뒤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뒤에서 앞으로 시작했어요. 자, 이런 단발머리는요, 이런 단발머리는 앞에서 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서, 정중선을 기준점에서 뒤에서 앞으로 시작을 해요. 정중선을 기준점에서 뒤에서 앞으로 시작해야지 훨씬 더 정확한 커트 디자인을 내가 연출했어요. 왜냐면 뒤에 단발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단발이라는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는 뒷머리 기준선의 단발의 기준선을 내가 체크를 해서 그 기준선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럼 그 기준선을 잡기 위해서는요, 앞에서 뒤로 갔을 때는 뒷머리에 있는 기준선을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뒤에 있는 기준선을 먼저 잡고 나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기준선은 임의적으로 발생이 되고 뒤에 있는 머리는 뭐예요? 임의적이 아닌 처음부터 기준선을 잡고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기준선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층을 내야 되겠죠. 층을 내는데 뭐 우리가 여기 단박 우리 많이 배웠죠. 그쵸? 여기에서 호리존탈 갈 수도 있고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올라갈 수도 있고요. 버티컬 한 상태에서 다이얼 갈 수도 있고요. 자, 이 단발에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에 호리존탈 가는 건 층이 많이 없다. 버티컬 하는 건 층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 대신에 머리가 길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호리존탈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호리존탈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버티컬로 진행했을 때 층의 정도를 우리가 낼 수 있는데, 자, 1차 가이드라인을 먼저 내가 잘라놨어요. 그럼 1차 가이드 기준선 잡아놨네요? 그러면 2차 가이드선 기준선 잡으면 되겠죠. 그쵸? 그럼 내가 2차 가이드선 층을 내가 어디까지 미리 예측하고 층을 내는 것과 밑에서 또 위로 층을 내는 거는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제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본 바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젊은 사람과 중년층 이상으로 제가 구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과 중년층 이상으로 구분해서 내가 커트를 해주면 가장 좋은 커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얼굴이 긴 장방형이거나 중년 이상 이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이는 커트를 할 것이냐 젊어 보이는 커트를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년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게 귀가 파먹는 사람들. 귀가 파먹는 사람들은 귀가 파이는 커트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커트가 좋고요. 귀가 파먹지 않는 일자로 하는 커트는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커트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커트를 경험해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커트는 층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귀를 파먹는 거를 기준으로 잡는다. 귀를 파먹는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커트가 가장 가볍고 예쁜 커트선이 나오고요. 귀가 파먹지 않는 무거운 커트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커트를 구사하는 게 가장 예쁜 커트가 구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딱 정확하게 답이 맞다 안 맞다라는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층을 내요. 얘도 똑같이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잘라요? 자, 이유는 이거예요. 뭐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 항상 우리는 고객님들은요,
바깥으로 뻗는 커트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 구사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를 그러니까 드라이로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를 구사하는 게 아닌 커트로 드라이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커트로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를 한다고 하면 고객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겠냐 이거죠. 이걸 사실 모르고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커트를 한 상태에서 수치는 거 용납한다. 근데 이렇게 커트를 하지 않고서 수술 치는 건 용납 안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커트를 우리가 진행하고 나서 커트를 수술 치자. 모양 감소하는 거, 티닝 사용하는 거, 샤기컷 하는 거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트선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수술 치는 것과 커트선을 만들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치는 건 아주 많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이렇게 커트를 구사하다 보니까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커트가 구상이 됩니다. 시각적으로도 너무 확실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확실하게 연출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옆에 사이드는 모발의 분포량이 많은 부분과 모발의 분포량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 옆에 사이드에 모발이 없는 부분에 대한 2cm는 얘도 동일하게 뭐예요? 남겨놓는다. 디스커넥션으로. 자, 모든 커트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커트는 옆에 사이드에 1cm에서 2cm는 무조건 빈 공간으로 남겨놔라. 자, 이렇게 커트를 하고 나서 층이 지금 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커트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안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커트가 진행이 됐어요. 자, 머리 감고 나서 툭툭 털기만 해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똑같이 앞머리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야 되겠죠? 똑같이 앞머리 커트 진행하는데 다 뺄 것이냐, 나눌 것이냐. 앞머리 숱이 많다 그러면 다 땡겨서 커트를 하시고 앞머리 층이 별로 없다 그러면 뭐예요? 나눠서 커트를 진행하시죠. 똑같이 뭐 내가 비대칭을 커트를 하고 싶다. 비대칭을 커트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방향성을 잡아서 내가 어느 부분에 가르마를 탈지 미리 앞에서 예측을 하고 우리가 그전에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커트를 했을 때는요 항상 가르마를 먼저 타놓고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미리 그 길이를 다 잡아놓고 커트를 진행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디자인을 뽑아내요. 자, 이렇게 이게 서양에서 하는 커트 기법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하는 커트 기법. 자, 이렇게 해서 커트가 우리가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층을 했어요. 무거워요. 상당히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양 사람들은 포지션을 바꿔야죠. 앞에서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내가 포지션을 이쪽에 와서 잡아요. 빗질을 내서 한 번에 잡아줍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뭐가요? 상하 라운드. 자, 앞에 똑같이 방사형으로 빗질한 상태에서 똑같이 또 갑니다. 기준선 잡아서 둘, 셋. 다시 뒤에서. 자, 근데 몸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이 몸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리는 고정, 몸은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되는 거예요. 다리 고정, 몸이 이동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커트선 또한 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각도는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들어요. 자, 다시. 점점점 고개가 더 숙여져요, 안 숙여져요? 하나, 둘, 셋. 다시 반대쪽.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앞에서 커트하는 것과 뒤에서 커트하는 거는 층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층을 냈을 때는 내가 자, 이 정도 들면 지금 여기서 두피에서 두상에서 떨어지는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상이 얘네들은 평평해요. 얘네들은 라운드예요. 얘는 평평하고 얘는 라운드예요. 라운드, 평평하고 라운드예요. 근데 내가 각도를 이만큼 들었어요. 이만큼 들었으면 여기에서는 90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에서는 90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에서는 120도나 130도, 15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사람마다 두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층이 여기서는 90도이지만 여기서는 120도, 130도, 15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앞에 있는 머리카락은 층이 많이 생긴다, 적게 생긴다. 층이 많이 생긴다. 얘네들은 층이 적게 생긴다, 많이 생긴다. 적게 생긴다. 그러면 얘가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얘는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뒤에 있는 층은.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층을 다 내서 빗질을 이렇게 쭉 해보세요. 쭉 이렇게 빗질을 해서 한 상태에서 앞에 가이드라인에서 가르마를 탄 상태에서 층을 냈잖아요. 이렇게 층을 낸 상태에서 뭐예요? 다시 요거에 맞는 가이드라인 될 수 있으면 이런 가이드라인 잡을 때는 슬라이스로 커트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일자로 각도 잡아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배운 거 있었죠? 뭐 있었어요? 대각 아래로 자르고 앞으로 똑바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올라가는 거. 우리 이런 커트 있었죠? 우리 8가지 방어 중에서 있었죠? 자,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방법이에요. 자, 하나, 둘. 자, 빗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라운드 선이 더 정교해진다, 안 정교해진다? 정교해진다. 지금 점점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대각 아래로, 앞으로 똑바로, 대각 위로인데 얘가 중간중간에 하나만 빗질 하나씩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라운드는 어떻게 돼요? 더 섬세하게 라운드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빗질을 많이 할수록. 라운드를 더 많이 해주면 떨어지는 선도 뭐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떨어지는 선도 선도 훨씬 더 정교해진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선명해지고요. 자, 똑같이 아까보다 가벼워졌어요, 안 가벼워졌어요? 상당히 가벼워졌죠? 똑같이 하고 나서 체키 뒷머리도 똑같이. 자, 지금 이 작업은 무슨 작업이에요? 후대각이잖아요. 후대각. 자, 그래서 철저하게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서양인과 다르게요. 후대각 커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의 추세가 또 뒷머리는 층을 많이 안 내는 게 추세고요. 앞에는 층을 많이 내는 게 요즘 또 추세예요. 커트선을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커트선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점 올라가면서 각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각이 생기죠? 각이 생기는 부분을 컨트롤해서 잘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이 생기는 부분을 컨트롤해서 잘라주면 뭐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와요. 라운드가 나오면서 뭐예요? 항상 모든 머리는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든 머리. 그래서 짧은 쪽이죠? 긴 쪽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떻게 커트를 해놨어도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머리는. 그래서 손으로 쑥 넘겨도 이렇게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알아서 모양이 나요.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이 우리 파마할 때 연출되죠. 파마를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말아도 상관이 없어요. 뭘로 결정이 돼요? 커트의 길이로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파마 형태의 방향성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예요? 파마도 똑같이 커트의 길이로 파마의 방향성을 잡는 거지 파마로 방향성을 잡는 게 아니에요. 커트의 길이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머리는 이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층을 내서 뭐 진행하면 되고,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무겁다 싶은 거는 요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바로 말발굽존에 생겨서 이런 코너에 있는 이런 부분에 말발굽존을 커팅을 해주시면 다시 이제 언더존의 라운드, 오버존의 라운드가 발생이 되면서 모발은 안으로 쏙쏙쏙 더 잘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겠죠. 자, 이런 모든 작업을 사실은 커트를 할 때는요, 내가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생각하고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원하는 커트를 내가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서 내가 커트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멘붕이 와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때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미리 알고서 가면 어떻게 돼요? 커트가 쉬워요, 안 쉬워요? 빠르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고 동문상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커트 같은 경우도 내가 손님이 딱 왔을 때 난 저런 머리 저 머리 손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디자인을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커트할 건지 머릿속에 먼저 구상을 다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머릿속에 구상을 하게 되면 모든 커트가 10분에서 15분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커트를 내가 구상하는 거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둥근하면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커트선이 전혀 다른 머리가 나와요. 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이렇게 해서 사각으로 내가 잡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가는 게 너무 무거워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요 사이드 부분만 다시 원 포인트로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원 포인트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벼워진 커트가 구상이 돼요. 여기서 똑같이 하나, 둘, 셋. 그래서 다시 자, 커트를 드라이 지금 전혀 하지 않고 나서도 머리를 말리면서 내가 코마우스로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안으로 쏙쏙 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드라이 하지 않아도.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히 지금 무겁죠? 그래도 무겁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 수술 친다. 그거만 하네. 그거만 제일 신나게 얘기하네. 왜? 이런 부분은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위험지역이에요. 위험지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머리숱이 많은 부분이에요. 머리숱이 많은 부분은 내가 의도치 않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나라하게 수술 치라는 얘기예요. 수술 차야지만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지금 요즘에 가장 30, 40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커트선이에요. 지금 이 커트가. 그러니까 지금 20대에서부터 해서 20대가 좋아하는 커트 아까 했죠. 단발 커트 했죠. 층 내는 거 살짝 했죠.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들이 좋아하는 커트를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툭툭 털었을 때 커트선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머리를 했을 때, 자,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우리가 생머리일 때 커트선이 잘 보일 것 같죠? 아니요. 파마했을 때 커트선이 더 잘 보여요. 시각적으로 눈을 잘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보자들은요, 생머리일 때 잘 보여요. 초보자들은. 하지만 경력자가, 눈썰미가 있고 경력자가 있고 커트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커트선이 언제 더 잘 보이냐면 곱슬머리일 때 더 잘 보여요. 곱슬머리일 때 커트선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아직 눈이 커트선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이에요. 보여? 안 보여? 더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커트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선은 파마머리일 때예요. 곱슬머리일 때 커트선이 더 잘 보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신 분들은요, 커트의 자질이 어느 정도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안 보인다. 곱슬 머릴 때 선이 안 보인다. 그거는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주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원래는 생머리일 때 커트선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웨이브 있을 때 커트선을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커트에 대해서 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꺼줘요. 자, 이제 단발머리를 자를 거예요. 자, 사실 실질적으로 긴 머리나 짧은 머리나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자, 긴 머리는 어땠어요? V라인에 층을 많이 내는 머리들은 1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 돼요. 2차 가이드라인이 기준선이기 때문에 2차 가이드선을 잘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단발은 뭐예요? 중단발의 단발은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돼요. 1차 가이드선. 1차 가이드선이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1차 가이드선을 잘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2차 가이드선을 잘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V라인이나 긴 머리의 롱머리는 1차 가이드선은 맨 나중에 쫙 빗질한 상태에서 가이드라인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 2차 가이드라인 만들기가 힘들어요. 긴 머리는. 그런데 그 긴 머리에 2차 가이드선을 잘 만드는 거를 트레이닝 잘 되신 분들은 단발머리 자를 때 너무 쉬워요. 왜냐면 2차 가이드라인은 긴 머리 롱머리나 단발머리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커트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층내는 방법이. 단지 뭐만 달라요? V라인의 긴 롱머리냐 미디움의 단발이냐 그 차이뿐이에요. 층내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포워드 방향으로 빗질, 리버즈 방향으로 빗질, 온베이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만 하시는 거는 층내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이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층을 낼 때 1차 가이드선을 기준선을 잡을 거냐 1차 가이드선을 기준 잡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긴 머리 자른 거나 단발머리를 자를 때는 층 내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방법대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단발머리. 사실 긴 머리나 단발머리는 미디움 단발머리는 우리가 커트가 사실 종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조금만 잘라도 차이가 조금만 잘못 잘라도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차이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제 단발머리서부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이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단발머리 들어갈 때부터. 단발머리가 사실은 고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특히나 중년 이상의 되신 분들이 이제 단발머리를 머리를 많이 자르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단발머리를 정말 많이 잘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위주로 하는 단발을 기준점으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의 생각하는 단발의 기준.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단발의 기준. 단발을 생각하는 나이별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었죠. 그죠? 10대는 원랭스, 20대는 백에 층이 살짝 있는 거, 30대는 사이드와 백에 층이 있는 거, 40대는 귀가 살짝 파여도 귀 옆에 있는 길이만 살아있는 게 단발, 50대는 귀가 많이 파여도 옆에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 대신에 일자의 무거운 단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거우면 무지하게 싫어해요. 근데 단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단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셔야지 내가 생각해가지고 단발해주세요. 그럼 젊은 사람들로 똑딱이 단발해주시면은요 50대 이상은 이게 무슨 단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그게 단발인 걸 맞잖아요. 근데 그 고객님들은 그거 단발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단발 커트를 자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지금 투 섹션으로 나눈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 섹션 해서 언더존으로 나눈 것과 오버존으로 나눈 상태에서 단발 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커트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미디움 단발 자를 때 한 방법과 동일하죠? 그죠? 동일해 안 동일해요? 동일하죠? 그 대신에 이런 단발을 자를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요
뒷머리가 길고 앞에 머리가 짧은 거 싫어해요. 아셨나요? 동양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도 싫어해요. 뒷머리가 길고 앞에 머리가 짧은 거 젊은 사람들도 싫어한다고요. 전대각에 컨케이브 커트를 좋아해요. 아셨나요? 될 수 있으면 컨케이브 커트를 하시고요. 수평까지는 괜찮아요. 후대각은 자르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도 싫어해요. 후대각 커트는. 똑딱이 단발, 짧은 상태에서 똑딱이 단발 엄청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그쵸? 그리고 머리숱 없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똑딱이 단발 되게 좋아해요. 머리가 일자 단발인데 짧으면 짧을수록 머리숱이 많아 보이거든요. 아셨나요? 그래서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도 똑딱이 단발 되게 좋아한다는 거.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똑딱이 단발 잘라주면 너무 예뻐요. 숱도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똑딱이 단발은 누가만 잘라요? 우리가 10대만 자른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나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도 귀 목선에 완전히 바리깡으로 잘라가지고 이자를 똑같이 잘라주는 그 수평 커트 너무 좋아합니다. 자, 차이를 보세요. 차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지금 투 섹션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쪽 투 섹션을 나눠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양쪽 대칭 맞추기가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투 섹션을 나눈 상태에서 커트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 대신에 투 섹션을 나누면 단점이 있어요. 굉장한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많았을 때 커트가 쉬워요? 머리카락이 적었을 때 커트가 쉬워요? 머리의 분포량이 적었을 때 커트가 쉬워요. 자, 뒤에 빼는 커트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 사이드는 커트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요? 머리숱이 많고 머리숱이 적어요. 자, 여기 모발의 분포량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 한 뼘 정도 돼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 배의 넓이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양이 차이가 몇 배로 차이가 나요?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뒷머리는 머리숱 층을 내는 게 쉽다 안 쉽다? 커트하기가 어렵다. 일직선으로 커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옆에 사이드는 일직선으로 커트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요? 우리가 고민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 커트하는 게 어려워요? 머리숱이 적은 사람 커트하는 게 어려워요? 머리숱이 적은 사람 커트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가발 가지고 연습할 때 어떻게 해요? 경쟁하죠? 가발에 머리숱이 별로 없는 가발을 가지고 연습하잖아요. 그래도 커트하기가 쉬우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도 가발 연습하려고 해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의 머리에서도 우리가 구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과 머리숱이 적은 부분. 머리숱이 적은 부분은 내가 층을 내는 게 내가 다 커트를 해서 라인을 맞추는 게 너무 쉬워요. 하지만 뒤에 백은 내가 머리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투 섹션으로 나눠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숱 적은 부분, 사이드 부분은 커트가 쉬운데 네이프에 있는 백 부분을 커트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내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의문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투 섹션을 나누면 좋은 건 뭐예요? 스피드. 다시 원행수로 커트를 해요. 자, 이동 디자인. 계속 몸이 이동 디자인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야지 뭐예요? 좌우 라운드가 나와요. 상하야는 사각이에요. 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좌우는 라운드가 발생이 돼요. 라운드가 발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이 이동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단발 커트 할 때, 앞머리 커트 할 때 우리가 서양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귀에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커트를 진행해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커트 되게 싫어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앞으로 내리세요.
앞으로 내려서 방사형으로 내려서 똑같이 일직선으로 똑같이 제가 자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일직선으로. 왜요? 똑같이 일직선으로. 똑같이 일직선으로 제가 자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양쪽 대칭도 맞추기가 편하고요. 뒤로 넘겼을 때 동양 사람들은 뭐가 이쁘다고요? 후대각이 이쁘다고요. 자, 뒤로 넘겼을 때 앞에 머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뒤로 이렇게 넘겼을 때 앞에 머리, 사이드에 있는 머리가 안으로 쏙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를 구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에 층을 가이드선을 내서 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려서 똑같이 일직으로 자르면 이 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요거에 후대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후대각이 요만큼의 층이 발생이 돼요. 요만큼의 층이 발생이 되면서 후대각이 되면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이 머리를 똑같이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커트를 진행하게 되면 뭐예요? 이 머리 때문에 얘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앞에 머리, 담에 머리를 자를 때는 앞으로 내려서 커트를 진행하고 뒤로 넘겨라. 뒤로 넘겼을 때 왜 뒤로 넘기는 이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뒤로 넘겼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거 바로 뭐예요? 안으로 이렇게 쏙쏙쏙 잘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커트를 한다라고 그 이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안으로 앞으로 이렇게 커트하래 이게 아니고요. 그걸 커트하는 이유는 안으로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는 층을 냈으니까 모발의 부분량이 적다 보니까 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요. 근데 문제는 얘야 얘. 다 뒤집어지잖아. 다 뒤집어지잖아요. 그쵸?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투 섹션으로 제가 커트를 했어요. 그쵸? 그럼 이 머리는 적절하게 내가 뒤로 이렇게 뒤에 했을 때 얘네들은 뭐예요? 위험지역이 아니에요. 위험지역이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자 보세요. 딱 보셔서 미래 피치를 딱 해놓으면 나는 분명히 원네이스 잘랐는데? 원네이스 잘랐는데 칠 났어요 안 났어요? 고개를 똑바로 놓으니까 고개를 똑바로 놓으면 층이 있어요 없어요? 층이 없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였을 때는 층이 발생이 돼요. 그럼 뭐야 도대체? 근데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고도가 다르잖아요. 고도라는 게 뭐예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진 선인데 그 고도가 높이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높이와 이 높이는 얘가 누워지면서 고도가 낮아졌어요. 낮아졌으면 기존의 원네이스의 층을 냈던 부분이 원네이스의 층이 없던 부분이 층이 발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위에 있는 머리가 층이 발생.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고개를 맨날 뻣뻣하게 이렇게 세우고 다니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보기 싫다. 그래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커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커트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고개를 딱 잡은 상태에서 전 상태에서 이렇게 커트하잖아요. 정말 섬세하게 커트를 합니다. 그쵸? 미치도록 섬세하게 커트를 해요. 이렇게. 자, 제가 그 이유 아까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 여기 보세요. 자, 투 섹션으로 잘랐을 때 문제점.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머리카락 빠진 거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잘라서 지금 없는데요. 자, 여기 머리카락 있어요, 없어요? 여기 머리카락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 뭐예요? 위험지역. 위험지역이에요. 투 섹션을 잘랐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높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투 섹션을 잘랐을 때는 모발의 분포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얘네들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얘네들 컨트롤하기가. 그 대신에 이렇게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자르다 보면 위험지역을 내가 아주 쉽게 커트를 할 수 있어요. 위험지역을. 그러면 이거 잘라놓고 났을 때 결과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분명히
이렇게 잘랐을 때는 뭐였어요? 수평 맞았죠? 근데 이렇게 잘라서 속에 삐져나온 머리 잘랐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다시 원 상태에서 내가 빗질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속에 있는 머리는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컨케이브. 수평이 아닌 컨케이브가 발생이 돼요. 그렇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짧아졌으니까. 그쵸? 이 상태에서는 아까 그 상태에서 그냥 놔뒀으면 수평이었지만 내가 고개를 숙여서 그 튀어나온 것만큼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잘라버린 것만큼 컨케이브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겉에 머리는 컨케이브가 컨케이브의 수평이에요. 수평이죠. 속에서는 컨케이브의 머리가 있지만 겉에서는 수평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언더존이 될 수도 있고요. 크레스트 밑에, 옥시피탈 밑에 있는 부분이 컨케이브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선은 맞아요, 맞아요? 선 맞아요. 선은 맞지만 언더존에 있는 옥시피탈 밑에 있는 부분은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면서 위에 있는 머리는 적절하게 연결이 되면서 층층층 연결이 되면서 수평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는 거죠. 차이점은. 사실 아주 많은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뭐 후배들도 있고 그 이제 미용실에 근무하시면서 직원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님 커트 하는데 이게 제가 좀 몸이상인데 이거 좀 어떻게 알려주실 수 없어요? 그냥 따라해. 내가 하는 거 보고 따라해. 그동안 우리가 많은 미용실 원장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이거의 상황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이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뭐 그동안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단발로 다 커트를 해놨어요. 단발로 다 커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뭐 미용지까지 우리가 컨트롤 다 했어요. 그리고 층까지 다 냈어요. 자, 이 머리는 지금 어떤 사람한테 좋을까요? 10대 20대 20대 커트예요. 지금 머리는 10대 20대 커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거 우리 한번 해보자고. 20대들이 좋아하는 커트, 20대